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의 여파가 연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가동 중단으로 타이어 납품에 차질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인력 재배치 등 고용에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아직 화재 피해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첫 소식 윤근수 기자입니다. 불은 이 공장에서 났지만 1공장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단 전력 공급을 끊었습니다. 전력을 살려도 1공장만으로는 타이어를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이 공장에서 고무를 배합하고 반제품을 만드는데 이 공정이 없으면 1공장에서도 완성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제 설비의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추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주 공장의 하루 생산량은 33,000본. 곡성이나 베트남 등 다른 7개 공장에서 대체 생산해야 하지만 다른 공장들도 거의 풀가동 상태여서 납품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넥센이나 한국타이어 등 경쟁 업체의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언제쯤 생산을 재개할지, 광주 공장에서 얼마나 생산할 수 있을지는 설비 진단을 해봐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인력 재배치나 희망퇴직 등 고용 문제도 결정됩니다. 생산 능력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그만큼 인력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장 가동 여부에 대한 현상 파악이 돼야 이후 인력 운영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저희가 명확히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을 현 시점에서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광주 공장 근로자 2,300여 명 가운데 생산직 직원 1,800여 명은 전원 대기 상태입니다. 이들은 언제 다시 출근할지 모르는 상황에 불안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공장 정상화에 최장 3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측하며 고용안정과 생활안정 대책을 서둘러 밝혀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 금호타이어에서 난 불로 대피하던 20대 직원이 크게 다쳤습니다. 척추신경이 눌려서 하반신에 마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 피해 직원의 가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일하던 24살 정모 씨. 공장에서 난 불을 피해 대피하던 중 척추를 크게 다쳤습니다. 신경이 눌렸고 하반신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24살이에요. 창창한 나이예요 지금. 그리고 너무나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인데 평생 저러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사고 당일 아침 뉴스로 소식을 접했던 어머니 김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급히 전화했고 아들에게서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구조된 아들 정 씨는 척추 수술을 거쳐 대학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부모에게 이 모든 일은 내 탓만 같습니다. 사고 나기 전주에 주말에 반찬을 해서 가지고 갔는데 엄마 나 주간만 하는 대로 회사 옮겨주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좀 깊이 내가 뜯어줄 걸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후회스러워요. 가족들은 회사 측에서 막내 동생의 하반신 마비 사고를 경미한 사고로 취급하는 것 같아 원망스럽다고 말합니다. 공장 재가동, 인근 주민 대피, 지역 주민의 사과 다 하셨어요. 제 동생한테만 사과를 안 하셨어요. 기자들이 취재를 마치고 떠난 직후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장은 사전 연락 없이 병원으로 가족들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사고 발생 6일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가족들은 공장장이 아니라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에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하는 게 목적이니까 정말 성급하게 먹지 말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내가 내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들이 크게 다쳐서 마음고생이 심한 부모에게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대응은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는 고무에 포함된 이물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고무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재료에 이물질이 들어있었고 이를 가열하는 산업용 오븐에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재 당시 방화문 미작동과 대피 방송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달 점검에서 방화문에 문제가 없었고 화재가 나자 대피 방송으로 직원들을 일제히 대피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민간 발사체 기업 최초로 상업위성 발사를 앞둔 이노스페이스가 고흥의 종합시험장을 준공했습니다. 발사 전에 최종 지상시험도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고흥군에 조성 중인 첫 민간 발사장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 포두면에 조성된 국내 민간 발사체 기업의 종합시험장입니다. 3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5톤급 하이브리드와 3톤급 액체 등 추진기관 연소 시험시설과 발사대 기능 시험시설, 제어동 등이 구축됐습니다. 이노스페이스가 자체 개발한 한빛 나노 발사체입니다. 올 하반기 브라질에서 국내 민간 기업 최초 상업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발사 전 지상시험의 최종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단인증 시험도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실제 발사처럼 발사체를 수직 시험대에 고정한 상태에서 발화하는 작업까지 이루어집니다. 고흥에서 마지막 모의 절차를 거치고 나면 발사체는 브라질로 운송됩니다. 이 단인증 시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게 되면 발사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 되고요. 3분기 경에는 저희가 발사를 할 수 있을 걸로. 고흥 종합시험장은 민간 발사장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 내에 내년 말 1차 준공을 목표로 민간 우주발사체 전용 발사장이 구축 중입니다. 빠르면 2년 뒤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도 민간 기업 발사체를 쏠 수 있는 겁니다. 고흥군은 2027년에는 22기, 그 다음 해에는 41기를 쏘아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2031년까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고흥군에는 발사체 제조와 조립, 발사에 이어 관광까지 가능한 전주기 우주산업 생태계가 갖춰집니다.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우주 관련 견학교육 체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완성이 되면은 우리 고흥에 정말 우주 관광 랜드마크, 글로벌 랜드마크가 될 거다. 국가우주센터를 보유한 지역에서 민간으로까지 우주산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고흥군. 대한민국 대표 우주산업 중심지로 비상할 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인공지능 AI 시대 준비에 대한 공감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고민은 해상풍력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 지역으로 보낼 선로, 이른바 송배 전망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자은도 앞바다. 탁 트인 바다 위로 해상풍력 발전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높이 250m의 풍력 발전기 10개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96메가와트. 민간 기업 최초로 사업 시작 8년 만에 상업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주민, 지자체, 정부, 민간 기업 긴밀히 협력해 왔기에 오늘의 성과가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상업 운전은 향후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의 기반이 될 것이며 앞서 전남개발공사 주도의 영광 약수 해상풍력도 상업 발전에 들어가는 등 전남 지역에서는 민간과 공공 주도의 다양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공급 전력의 10%를 넘어섰습니다. 최적지인 전남의 재생에너지 산업 확산을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전력망인 송배전망을 늘리는 겁니다. 한전의 송배전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전기를 생산해도 내보낼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불안정성을 보완해줄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이른바 에너지 믹스를 위해서도 포화 상태인 전력망 확충은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기업을 전라남도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싸게 빠르게 공급하는 게 제일 목적인데요. 왜 필요한지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많은 이제 반대가 됐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산업이 많이 발달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망 유지를 위해서 10년 안에 현재보다 변전소는 40%, 송전선로는 60% 이상 늘려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지연되는 대규모 전력망 확충 계획이 서둘러 실현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확충과 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의 전남의 전략도 그만큼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일본 저항 문학의 상징인 마쓰다 도키코를 연구하는 일본 학자들이 5.18 민주화 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마쓰다 도키코의 저항 정신과 5.18 광주 정신은 시대를 넘어 뜻을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소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아키타현의 역사 연구자들이 5.18 민주묘지를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고 문병란 시인의 묘를 찾은 이들은 일본 저항문학의 상징인 마쓰다 도키코의 문학과 생애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쓰다 도키코의精神が この甲州に定着す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先生、ゆっくりお休みください。 1905년 아키타현에서 태어난 마쓰다 도키코는 99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을 인권운동과 제국주의 저항에 바쳤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하나우카 광산에서 발생한 조선과 중국인 광부 학살 사건을 소설로 발간해 일제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4년 하나우카 사건을 기록한 판화 작품전이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열렸고 이를 계기로 광주에서도 하나우카 사건과 마쓰다 도키코의 문학이 주목받게 됩니다. 지난 2015년엔 문병란 시인이 마쓰다 도키코 저서의 서문을 집필해 시대를 넘는 저항 정신의 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マツダトキコの精神とこの韓国の民主化運動を戦ったこの万事の人たちの精神が本当に共通するということを改めて今日もここで確認しております。 5.18 민주화 운동 45주년인 올해는 마쓰다 도키코 작가의 탄생 120주년이자 문병란 시인이 세상을 떠난 지 10주년이어서 두 저항 작가를 기리는 의미가 각별합니다. 한국은 민주화를 선도한 광주에서 일본의 상징적인 민주 평화의 상징적인 그런 작가 마쓰다 도키코를 논하는데 대단히 의미가 있다. 광주와 일본의 연구자들은 마쓰다 도키코 작가와 문병란 시인의 저항 정신을 기리는 연구와 교류를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가 공동으로 생방송하는 시사용광로에서는 3당의 선대위원장이 출연해 표심 대결을 펼칩니다. 오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민의힘 양향자, 개혁신당의 천하람 등 3당의 선대위원장이 각 당의 막바지 선거운동 전략과 함께 광주 전남의 공약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 9시 10분부터 시작하는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닷새 앞둔 시점에 보수 성향 단체가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가 오는 29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집회를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6.3 대선을 앞두고 오는 29일 낮 12시부터 5시까지 금남공원 일대에서 집회와 행진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집회에는 1,00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비서관을 사칭해 제명 징계를 받은 민주당 당원이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캠프 인사를 사칭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